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김정은 또한 한미동맹을 분리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려고 하는 획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남북 대화도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바보라고 지칭했다고 그랬는데요. 11일 날 외무성 권정군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라는 것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국방부 장관 이런 대한민국 지도부들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일개 국장이란 자가 그런 겁니다. 남조선 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에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해서 훈련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오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담화는 이어서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여 소동을 피워댄 것은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어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는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치되며 호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북한 일개 국장한테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특별히 이 담화는요. 청와대 이런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고 하는 주인으로 비춰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북한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북한 저런 애들한테 이런 소리 드려야 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4.13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 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환이 중단 촉군이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라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보통 때도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뻐젓이 벌려놓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 든다. 뭐 이런 이제 북한 용어를 이상한 단어를 썼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신들 북한을 공격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판에 도적이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담화가 뭐라고 이어지냐면 앞으로 대화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대화는 앞으로 없다는 거죠. 미북 간 대화만 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담화는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적이 명백히 우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개선할 것이며 남조선 당국에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은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앞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대화를 해도 미국과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앞으로 남한 당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에 한 훈련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북 간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윽박지른 겁니다. 그런데 외무성만 그런 게 아니라 노동신문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11일자인데요.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 합동 군사 연습이다 하는 제목의 논평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가리켜 한 말인데 북남 군사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 기류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강행되는 외세, 그러니까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평은 이어서 북남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 대결에 광분하는 남조선의 호정광들이라 그러면서 이 남조선 호정광들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바라는 온 결의 지향과 염원에 도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평은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다시금 파국에로 치닫는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결의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무성도 그렇고 노동신문도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 북한의 매체들 보면 연일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북한이 이런가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8일에도 조평통이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의 진상공개장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장문의 글을 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선반도의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 누구인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동족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온 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간판만 바꿔 달고 강행되는 북침 합동 군사 연습들이라 그러면서 북침 공격을 노린 은폐된 적대 행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확약했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뻔뻔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미사일도 도발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명은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해온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고단할 정도로, 여기 핵심인데요.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9일에도 이 조선중앙통신의 전쟁망령을 불러오는 안보 세력이라는 논평에서 우리의 군사적 조치들을 위험한 도발로 매도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하고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떠들다 못해 북남 군사 합의에서의 무효화에 대해서까지 역설해되고 있다. 그러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방위력 강화 조치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한 정정당당한 물리적 행사로서 무분별한 북침 합동 군사 연습과 첨단 전쟁 장비 반입 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 호전 세력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국가 방위력 강화 조치라고 하면서 이를 정당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만 이야기하더라도요. 저들이 하는 건 자기들은 위반이 아니고 우리들은 다 위반이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10일에도요. 평화와 안정 파괴의 주범이라는 논평을 통해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운운하면서 경항공모함급의 대형 수송함과 세 척의 신형 이지스함 등 함선들의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F-35의 전투 계획과 공중 목표 타격을 위한 요격 수단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첨단 무장 장비들의 반입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반공화국 전쟁 준비 책동 일환으로서 조선반도 정세를 군사적 긴장 격화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논평은 이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힘의 대결을 추구할수록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7일에도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국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유력 시에 즐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불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요, 이 와중에 10일 날 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10일 새벽 올 들어서 벌써 7번째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인데요. 지난 6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후 나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1일 날 김정은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사했던 도발했던 미사일들하고는 또 다른 종류다 하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 매체들은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새 무기 체계의 우월하고도 유력한 설계상 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됐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감시소의 영상 표시 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었다면서 못내 기뻐했다.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으면 청와대도 좀 놀래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도발이 일상화가 돼서 그런지 10일 날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도발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열지도 않았습니다.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요 화상회의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걸 촉구한다.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북핵 외교안보 특위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반복된다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 그러면서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다는 게 청와대 안보실의 분석이라는데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 동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첫째가 뭐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포함한 외교 안보 라인의 즉각 교체. 군사적 위협에 맞설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총체적 안보 붕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런 5개 항목을 요구하면서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정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보 포기의 길을 고집한다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발사 이후에 신속히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미사일도 도발하는 와중에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간의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원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번개팅에서 7월 내 미국 간 협상 재개를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미국 간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중에 협상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댔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의 주요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와 더불어 이 미사일 발사를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중단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30일 만남에서 7월 중 미국과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원래 약속대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시행을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고 긍정적 사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한미 군사훈련 그러니까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비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등을 통해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첫째가 뭐냐면 한미동맹이 불리고요. 두 번째가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을 핵책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분리란 게 뭐냐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해가지고 분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왕따시켜가지고 미국과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김정은이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명 등을 통해서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대화 재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미 군사훈련 영구 중단 핵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자체를 영구히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 역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도 받아냈습니다. 이건 앞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전의 1차적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미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 훈련 자체가 북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을 흔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확실시되는 건 뭐냐면 미북 대화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중재는 없다는 거죠. 중재자론, 촉진자론 이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특별히 김정은의 친서가 8일날 백악관으로 직접 배달됐다 그러면서 무슨 말 했는가 하니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을 한 거죠. 이건 뭐냐면
그동안 김정은 친서가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돼 가지고 청와대가 배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서의 내용이 누설되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관계자가 뭐 친서를 봤는데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은연중에 그냥 자기들이 백악관에 간 친서를 봤다는 것을 공개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친서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백악관으로 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직통, 대화 채널, 심지어는 레터까지 이렇게 직접 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채널. 이런 논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고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미북 간 대화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해 줍니다. 북한 역시 문재인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가지고 미북 대화에서의 코리아 패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9일날 김정은 친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런 발언 자체가 이번은 처음이 아닙니다만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제시했던 거 있죠. 비핵화 이후 미국과 국교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 지원 플랜 상당히 김정은을 혹하게 만들었던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연일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는 비판하면서 김정은은 굉장히 감싸 안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복귀를 약속했음에도 이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적극적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맹 정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친중적 정책과 함께 북한을 손아귀에 넣지도 못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북한의 굴종적인 어설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맹답지 않은 동맹에 왜 미국이 돈을 들여가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하는가에 대한 원천적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럴 거면 돈이나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미 간의 관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좌파 외교가 낳은 결과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한테는 바보 취급당하고 중국한테는 한 푼 없이도 안 되는 나라로 하대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맹의 동맹이면서 가까운 우방이었던 일본에게서 마저 버림받은 신세로 대한민국이 전락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균형 외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뭐냐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하는 아베 총리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3대 경제 강국 일본의 아베 총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리민복,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이 국리민복이 대통령의 지상과제이며 지향해야 될 목표 아닙니까?
아베 총리는 바로 그것을 모토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한반도의 사회주의입니까? 어설픈 이념에 갇혀가지고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지율이 50% 육박하니까 내년 총선에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 선동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연장을 한들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 대책이 있기는 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안 라인으로 공포정치를 조장하고 민원연 수장을 방통위원장 삼아서 언론을 통제하면 내년 선거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소에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들고 일어섭니다. 돌들이 외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국리민복을 모토로 국민들의 마음과 몸을 평안케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정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럴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자유한국당이 오랜만에 바른 말을 좀 했는데요. 대통령한테 5가지 요구사항 제시했잖아요. 주목해야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도 이 5가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라고 조롱했다는 사실,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려고 핵책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YTimes 논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